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고 마쳤었는데 이 귀납적 정의라는 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조금 생소할 거라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부터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수열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열이란 건 수의 나열인데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러한 수열이 있어요.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죠? 플러스 1을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열을 직접 하나하나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 뭐를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니까 이 n-1 이렇게 나오죠. 일반항을 구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세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수열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n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항에다가 2를 더하면 항상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 시작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에서 시작해야 그게 2씩 커지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째 항을 알려주어야 된다. 첫째 항이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항이 이렇게 첫 번째 항만 알려주긴 했는데 처음 몇 개의 항과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수열을 표현하는 것,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우리 뭐도 있었더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기억나요? 등비 수열도 귀납적 정의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위에와 비슷하게 첫째 항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5라고 합시다.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공비,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공비 2를 곱해야 항상 그 다음 항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죠. 내가 지금 빠뜨린 게 있는데 꼭 써야 되는 게 여기 두 번째 식은 항상 n이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n은 1부터 자연수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걸 꼭 추가해줘야 돼. 여기 n은 1부터 자연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는 이게 등차 수열이 되겠죠. 특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운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는 등차, 등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규칙이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다룰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개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은 예제 1번부터 실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거든요. 우선 문제가 여기는 다 길어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하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용기에 어느 박테리아가 10만 마리가 들어있다. 이 박테리아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거 중요하네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25%가 죽고 나머지는 각각 4마리로 분열한다. n시간 후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1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지금 n시간 후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an이래요. n시간 후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an이다. 그러면 1시간 후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A1이란 뜻이잖아요.
다시 2시간 후 처음에서 2시간이 흐르면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2라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 3시간 후 처음부터 3시간이 흘렀을 때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3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보이고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시간 후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는 문제에서 점 10만 마리에서 시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10, 1, 2, 3, 4, 10만. 그 중에서 25%가 죽는데요. 우린 살아있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살아있는 것은 그럼 75%가 되겠네요. 25%가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거는 75%란 뜻이잖아요. 100분의 75가 살아있는다고. 그럼 100분의 75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00분의 75, 이 나머지가 각각 4마리로 분열한다고요. 즉 5마리가 남았으면 이 5마리가 다시 각각 4마리로 분열한다. 곱하기 4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남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니까 이게 각각 4마리로 분열한다 했으니까 다시 곱하기 4 해주면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10만에서 100분의 75가 4분의 3이 되고 다시 곱하기 4를 하면 여기가 딴 약분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30만 마리가 남아있게 되겠네요. 살아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2시간 후라는 거는 다시 A1에서 1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1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에 다시 75%만 살아있고 그게 각각 4마리를 분열하니까 A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2는 이 30만 마리에서 다시 100분의 75만 살아있고 그게 각각 4마리로 분열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숫자가 점점 아마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30만 마리 대신 A1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에 100분의 75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100분의 75는 4분의 3이고 거기에 4를 곱하기 때문에 3A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도 약분이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A2에다가 1시간이 지난 후가 A3가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A2에 우리 이제 바로 할까요? 100분의 75는 4분의 3이었고 다시 거기에 4를 곱해주니까 4는 어차피 약분을 하면 되니까 얼마다? 3A2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 4시간 후는 해볼 필요도 없이 A4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2가 3A1, A3가 3A2. 그러면 A4는 3A3가 된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M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AN에다가 3을 곱하면 그 다음인 AM 플러스 1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알아냈거든요. A1은 처음 30만 마리가 됐어요. 그리고 AM 플러스 1은 3AN과 같다는 사실 알아냈고 이러한 경우에 N은 자연수부터 차례대로 자연수 1부터 차례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초항 A1과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열 AN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차례대로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거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교과서로 돌아가서 방금 풀었던 문제죠. 이렇게 풀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 3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 3번 이거 엄청 깁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이에요. 이거 표시해 놔야겠다. 정삼각형 ABC에서 출발을 하는데 각 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나누면 나누어진 정삼각형의 개수는 4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을 찍어서 다시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하나의 정삼각형은 몇 개의 정삼각형으로 다시 나눠진 거냐?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걸 한 번 더 하면 요 가장 안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거를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을 다시 연결하면 그 안에 정삼각형이 또 생기죠. 그럼 이 전체에서 보았을 때 정삼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A3는 다시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다시 이 변의 중점, 이 변의 중점, 이 변의 중점 연결해서 또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n번 반복했을 때 나누어진 모든 정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A3의 값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A1이고 이게 A2면 A3는 다시 가장 안쪽의 정삼각형, 이거 보이죠? 가장 안쪽의 정삼각형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몇 개가 될까? 그걸 세알이면 A3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 눈에 보이니까 세알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A3는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최종 목표는 이거거든요. 관계식. 이렇게 하나하나 세알이는 건 한계가 있겠죠. 점점 많아질 텐데 이 작은 상을 다시 이렇게 쪼개서 항상 그려서 세알일 순 없으니까 관계식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뭐 A10, A15 같은 큰 항의 번호의 값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규칙이 뭘까? 이 삼각형이 이렇게 나뉠 때 원래 이 삼각형 하나로 세알렸던 것이 몇 개로 쪼개졌죠 아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요거 하나가 다시 몇 개로 쪼개졌죠?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 하나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하나는 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세 개가 더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하나가 네 개로 쪼개졌으니까 플러스 3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삼각형의 개수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얘기해볼까? 여기서 우리 아까 하나 더 쪼개졌을 때 얘를 하나로 세하려면 됐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하나가 4개가 됐으니까 플러스 3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A1이 4였고 A2가 7이었고 A3가 10이었어요. 실제로 플러스 3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3의 값은 아까 구했고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은 AN에다가 항상 3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단 n은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고 처음에 이렇게 문제만 주어졌을 땐 이게 등차 수열인지 몰랐는데 구해놓고 보니 등차 수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문제 4번도 잘 읽어봐야 하는데 한 개를 심으면 10개를 수확할 수 있는 감자를 재배하는 어느 농가에서 매년 수확한 감자 중 400개를 남겨두고 나머지 70%는 판매하며 30%는 이듬해에 다시 심는다고 한다. 올해 수확한 감자가 800개일 때 N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N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가 AN이에요. 우린 수확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감자를 심을 때 내가 심어봤거든요. 감자를 그냥 심어요. 통째로 밭에. 한 개를 심으면 거기 이제 주렁주렁 열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 개를 심으면 무조건 10개가 달린다라고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알겠죠? 한 개, 감자 하나를 통으로 밭에 심으면 10개가 달린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매년 수확한 감자 중 400개는 남겨두고, 헷갈리네. 400개는 무조건 빼놓고 그 나머지의 70%는 판매한대요. 70%는 판매하니까 여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판매하면 이미 팔아버리니까 남는 30%를 가지고 다시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30%만 다시 심으니까 요게 이제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와 관련이 깊은 거죠. 자, 그러면 A1을 구해볼게요. A1. A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올해 수확한 감자가 800개라 그랬어요. 800개.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1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니까 800개에서 무조건 400개는 남겨둔다 그랬어요. 매년 수확한 감자 중 400개는 남겨둔다 했으니까 몇 개를 수확하고 400개는 빼줘야 돼. 그럼 그 중에 몇 프로만 우린 다시 심죠? 30%만 다시 심죠. 다시 이것의 30%니까 100분의 30. 30%만 다시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개당 항상 10개가 달리니까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400개가 되고 여기 약분을 하면 다시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곱하기 3 이렇게 되거든요. 1200개. 1년 후에 1200개가 된대요. 올해 800개였는데 400개는 남겨두고 나머지 400개를 가지고 70%는 팔고 30%만 다시 심을 건데 한 개당 10개가 달리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준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100분의 30 곱하기 10은 약분이 돼서 3이 됐고 400 곱하기 3을 하니까 1200개. 이해되죠? 그러면 2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가 A2잖아요. 그러니까 800개로 보면 2년 후인데 A1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1년이 흐른 거죠. 그쵸? 그러면 A2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올해 수확한 감자의 개수로 보고 다시 1년 후로 보는 거죠. 됐나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200개를 두고 하는 것보다 그냥 A1에서 시작하는 거죠. A1에서 시작해서 1년이 지나면 A2가 되니까. 그럼 그 A1에서 다시 몇백 개를 두고 400개를 두고 그 중에 70%는 팔고 30%만 다시 심는데 감자 한 개당 10개가 달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요 부분은 항상 약분을 하면 3이 되겠네요. 항상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을 약분하면 항상 3만 남겠다. 그쵸? 그러면 결국 얘는 3A1 빼기 4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전개를 해도 돼요. 3A1 빼기 1200. 한 번 더 해볼까요? 3년 후, 즉 800개에서 3년 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확할 수 있는 감자의 개수는 A2를 기준으로 보면 1년 후예요. 그래서 다시 A2에서 400개를 남겨두고 곱하기 어차피 약분하면 3이었죠. 그래서 얘도 3A2 빼기 1200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답 바로 적을 수 있을까요? A1은 구했더니 1200개였고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 구할 수 있겠죠? 3AN 빼기 1200개를 해주면 A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규칙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쵸? A2는 A1에다가 3배에서 빼기 1200개. 다시 A3는 A2에다가 3을 곱해서 1200개를 빼준다. 그럼 AN은 3을 곱해서 1200개를 빼주면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만 찾으면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영양 기르기도 한번 볼게요. 영양 기르기. 영양 기르기 같은 경우는 약간 수준이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와는 다르게 규칙이 조금 찾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자를 쌌는데 1층이니까 1개. 2층으로 쌌는데 필요한 과자 개수는 4개. 3층으로 쌌는데 필요한 과자 개수는 10개래요.
n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1, 4, 10만 보았을 때 여기 1, 4, 10만 이렇게 보았을 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거든요. 얘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으로 보았을 때 그냥 규칙이 있는 수열로 보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1층 혼자 있었을 때 얘가 여기 그대로 올라갔고 밑에 아래층이 추가된 거죠. 요 모양이 또 그대로 여기 있고 그 밑에 가장 아래층이 추가로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A1은 1이에요. 그쵸? 그럼 A2라는 거는 A1이 있고 그러니까 즉 한 개가 있고 거기에 아래층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밑에 세 개가 추가된 거거든요. 다시 A3이라는 것은 여기 A2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A2가 있고 그 밑에 몇 개가 추가된 거죠. 이게 A2니까 6개가 추가된 거죠. 이렇게만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A1, 3을 어떻게 쪼개냐. 아래층만 보면 여기 2개, 1개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아래층만 보면 보이진 않지만 3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6을 아래층에 있는 6을 3개, 2개, 1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거든요. 그럼 A4는 구할 수 있을까요? A3에다가 뭘 더하면 될까요? 1 더하기 2, 그 밑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럼 그다음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쭉 갔을 때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지금 3일 때 4잖아요. 그럼 여기는 n이니까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자, 보세요. A2는 A1에서 1 더하기 2. A3는 A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A4는 A3 더하기 1에서 4까지.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니까 AN에서 1에서 N 플러스 1까지. 규칙대로 그대로 적어준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 이거 뭐죠?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연속된 자연수의 합. 즉 시그마 k는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항의 k란 뜻이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요? 이쪽으로 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n이 아니라 n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여기도 n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n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죠. 즉 계산을 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에 하나씩 늘어나서 여기는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바뀌겠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서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 자리에 n 플러스 1,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해주면 정리한 결과가 이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 답은 이 자리에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해준 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와 같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규칙을 좀 찾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습을 몇 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 규칙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a1, a2, a3 몇 개 나열하다 보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교과서 수학적 귀납법 요거 조금만 쉬었다